지난해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를 진행하던 시민단체 촛불 행동을 상대로 경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이 이 단체에 후원금을 보낸 4만 5천여 명의 개인정보와 계좌 내역까지 확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촛불 행동은 블랙리스트를 만들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100일 총력투쟁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촛불행동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아니 압수수색에 방해되니까 뒤쪽에 나와서 뒤쪽에서 찍으세요.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회원 6천여 명의 신상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경찰은 회원 명단뿐 아니라 촛불행동에 후원한 계좌 정보 4만 5천여 건도 수집했습니다. 18개 금융기관에서 계좌주 이름과 전화번호 등 민간인 신상 정보 4만 5,413건을 받아낸 겁니다. 경찰은 계좌 정보뿐 아니라 후원자들의 휴대전화 가입 정보까지 조회했습니다. 촛불행동 온라인 게시판에는 계좌와 휴대전화까지 모조리 털어갔다, 커피값 후원했다가 수색을 당했다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촛불행동 측은 정권 비판단체 후원자들을 알아내 블랙리스트를 만들려고 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후원한 모든 사람들의 성명과 이름과 직장을 다 대라. 이렇게 하는 건 이것은 정말로 위법의 소지가 큰 거죠. 민간인에 대한 사찰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경찰은 2년여 전 접수된 익명의 고발장을 명분 삼아 이번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정권 보위를 위한 무리한 수사에 나섰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입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공격은 공공도서관으로도 향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 등이 쓴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이 책을 구매하지 않으면 좌표를 찍어 공격하는 겁니다. 미국 CIA의 신고에 미국 입국을 어렵게 하겠다는 협박도 빠지지 않는데 마찬가지로 CIA에 신고당한 가수 이승환 씨가 미국 입국 아무런 문제 없이 잘했다며 인증샷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 등이 쓴 책입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은 공공도서관마다 이 책 구매를 요청하고 거부하는 도서관을 좌표 찍어 공격하고 있습니다. 책을 비치하지 않은 도서관 게시판은 도서관장이 친중 친북주의자다,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냐는 항의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급기야 한 지지자는 도서관장을 CIA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극렬 지지자들의 CIA 신고 협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일단 입국부터 차단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작동이 됩니다. CIA는 작동이 되고. 극렬 지지자들은 가수 이승환 씨가 탄핵 찬성 집회 무대에 올랐다며 CIA에 신고했습니다. 미국 입국을 어렵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수 이승환 씨는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조카 결혼식이 있어 미국에 왔다며 CIA로부터 입국 거부를 당하지 않았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CIA 신고가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직접 보여준 겁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탄핵 촉구 집회를 후원한 가수 아이유도 CIA에 신고했습니다. CIA는 신고 메일을 차단해버렸습니다. 지난해 말 이 같은 신고가 쏟아지자 주한 미국 대사관은 CIA가 미국 비자 및 이민 신청을 판단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극렬 지지자들의 협박 수단이던 CIA 신고가 헛된 희망에 불과했던 겁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가수 아이유, 그룹 뉴진스 등 시민들을 위해 밥과 커피를 후원한 유명 인사들이 많았죠.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들의 명단을 만들어 비난을 쏟아내면서 미국 CIA에 신고하자는 황당한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가수 아이유와 뉴진스는 미리 밥이며 커피를 사놓는 선결제 후원으로 시위에 나선 시민들을 응원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밥 드시라고 저희가 조금 준비를 했으니까 다들 밥 잘 챙겨 먹으셔야 돼요. 알겠죠? 영화 헤어질 결심을 만든 박찬욱 감독도 빵을 선결제하며 동참했고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은 날선 비판으로 연대를 표시했습니다. 축복이 되는 그런 연말을 국민에게 빨리 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엔 내란 사태를 비판하고 반대했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모아서 윤석열 탄핵 찬성 리스트라 이름 붙였습니다. 그 아래엔 미국 중앙정보국,
CIA에 신고하라며 링크도 달아줬습니다. CIA에 이들을 신고하면 미국 입국이 금지되고 자녀 유학도 어렵다는 가짜 뉴스도 덧붙였습니다. 계엄 이후 집회, 대통령 탄핵 소추로 가는 과정을 부정하고 싶은 일부의 반발이 문화예술계 스타들에 대한 흠집내기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정당성이 국민 대다수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로 이렇게 가정작용이 잘 발휘돼서 원래 상태로 잘 돌아갈 걸로 봅니다. 탄핵 집회 무대에서 공연했던 가수 이승환은 되레 유쾌하게 받아쳤습니다. 이런 것 말고 블랙리스트에 올려달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지하철 국회의사당역 주변에 빼곡히 표시된 가게들, 국회의사당과 가까운 한 커피 가게를 누르자 각종 커피와 차 숫자와 수령 가능 여부를 알려줍니다. 근처 샌드위치 가게도 수량과 함께 14일 정오부터 받을 수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참가자들을 위해 선결제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해당 가게 위치를 안내하는 사이트 시위도 반복고입니다. 지도에 표시된 가게를 누르면 선결제 수량과 품목, 주문 가능 여부, 영업시간 등이 표시됩니다. 선결제한 시민이 정해놓은 주문할 때 말해야 하는 키워드도 함께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앞 한 빵집엔 커피 1200잔 500만 원어치가 선결제돼 있고 14일 12시부터 코드명 김민주를 말하면 음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0일 한 남성이 결제했고 소셜미디어를 할 줄 몰라 젊은 시위 참여자에게 온라인에 알려달라 부탁했다고 하죠. 또 집회 당일 국회의사당역이 무정차 통과할 가능성이 큰 만큼 근처 색강역 주변에도 선결제 가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한 김밥 가게에 200만 원어치 500줄 선결제가 이뤄졌고 14일 오후 1시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뿐만이 아닙니다. 지도를 전국으로 확대해보면 대구와 부산, 광주 등에서도 시민들의 선결제 릴레이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제보를 받아 지도를 만든 사이트 운영자는 선결제된 매장을 찾는 데 쓰이면 좋겠지만 선결제 하실 분들이 어느 매장에서 하실지 결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선결제가 특정 매장에 집중되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혼잡도 문제 등을 고려해 다양한 매장에 선결제해 주시면 매장과 시민 모두 편리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선결제 사이트뿐만 아니라 집회 참여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여의도 주변 화장실을 표시한 사이트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또한 한 시민이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는 여의도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운 날씨에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의료계에서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의사회와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비대위,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의료지원단을 꾸려 의료봉사를 하며 현장 대응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계엄 선포 당일 국회 앞으로 모여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막아서고 광장에 모여 촛불, 응원봉을 든 시민들, 이들을 응원하는 선결제 릴레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힘입니다.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전통찻집을 운영하는 조은영 씨는 오후 5시가 되자 대추차를 끓이기 시작합니다. 탄핵 촉구 저녁 시위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공짜로 나눠주기 위해서입니다. 보니까 소리들 질러가지고 다들 목이 쉬고 막 이러더라고요. 대추 다 끓이고 빼면은 이제 이거 단호박죽 끓일 거예요. 시작은 시민들이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에게 차를 나눠주라며 시민들이 선결제를 해놓는 걸 보고 조 씨도 더는 안 되겠다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비를 더 보태 나눔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나요. 걔들을 보면.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골라가라 그래도 둘이 와서 하나씩만 가져가라 그래요. 자기가 이걸 가져가면 혹시 뒤에 부족할까 봐. 코로나 시기보다도 경기가 어렵게 느껴지지만 일단 걱정을 미루고 이들에게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계산기로 다 계산하면 다 손해겠죠. 아, 이번 달은 다음 달로 월세를 미뤄야겠다. 막 이런 생각까지 해도 보람도 되고 즐겁거든요. 국민의힘 당사 바로 앞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박다솜 씨도 저녁이 다가오면 평소보다 원두를 더 많이 볶아놓습니다. 한 2, 3kg 정도 더 볶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오후에 집회 오시는 분들 이제 커피도 드려야 되고 하다 보니까. 집회 끝나고 몸 녹이러 오는 손님들을 위해 영업시간은 5시간 더 늘렸습니다. 아니요, 계산 오늘 안 받을게요. 네, 선결제 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박 씨 역시 시민들이 선결제 해놓은 금액 이상으로 더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핫팩을 준비를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약과 조그맣게 그냥 시위하시다가 당 떨어지면 드시라고. 서울 도심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청년들은 24세 이하 집회 참가 청년들에게 무료 숙박을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시위를 하러 나왔는데 이제 거기에 숙박비까지 더해지면 너무 그 시위라는 게 큰 부담이지 않을까 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사실 평일에는 서울에 되게 비어있는 객실들이 많거든요. 같이 동참하는 문화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추위에 거리로 나온 이들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건 소리 없는 연대입니다. 윤 대통령이 말한 민주주의는 대국민 담화 속이 아니라 지금 이 거리에서 이 시민들이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정희윤입니다.